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처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의 의원직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은 또 박탈됩니다. 언제까지 박탈됩니까? 집행유예가 끝난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차차기 대선 나올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거의 한 7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대선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혹시 그 누가 이재명을 사면해주고 복권해준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번에 김경수처럼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는 사실상 대선 꿈은 접어야 된다. 대선 꿈을 접는 거, 그냥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꿈 이런 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온갖 사법 리스크를 개인적으로 혼자서 온몸으로 막아내야 된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참 그야말로 이재명으로서는 깝깝할 노릇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인가 거기 가서 뭐 업보다 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대체 그 무슨 업보 때문에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을까?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공익을 위해서 싸운 사람, 공익의 대변인이요, 약자의 대변인이요, 그다음에 뭐 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은 뭐 이재명이가 신의 사자이고 신의 종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이재명을 따르든지 간에 이재명을 반대하든지 간에 정말 이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감옥에 언제 갈 것인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재명이가 날아가든지 말든지, 이재명이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 이재명이가 정말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아니 그때 가서 이재명이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는 뭐 나하고 알 바가 아닌데, 이 당 재정이 거덜나는 거는 정말로 아깝다, 안타깝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래에서 이재명이한테 무슨 변호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느니, 또는 뭐 이 434억 원 이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위헌 심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민석입니다. 여러분들 김민석 누굽니까? 바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이재명의 지원 덕분에 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는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민석 아니겠습니까? 이 김민석이가 언제부터 이재명이하고 그렇게 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재명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고 이재명의 비서실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자초한 듯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석이가 오늘 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환해야 될 434억 원,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 썼던 선거비입니다. 근데 국고에서 다시 그걸 보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 265조의 2, 여기에 따르면 이랑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환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이가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게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이재명을 선출했고, 그 이재명이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로써 정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대선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여기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당원과 자기 지지층에 대한 이런 결집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엄살을 피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김민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434억 원 반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해줄 필요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그거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다는 걸 전제로 대법원의 어떤 최종 결정입니까? 이재명이는 유죄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재명에 대해서 형을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대법원 최종적인 그 원심을 갖다가 뭐 2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대법원이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최종 결정이 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결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런 바보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바보 같은 답변에 대응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금 현재 이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재정 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도 유죄나고 민주당도 애먹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세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는 이재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그런 자초한 게 아니라 정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탄압에 불과하다, 이런 궤변, 강변과 같은 소리를 김민석이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대응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쿨하게 대처하면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 중에서 소위 수석 최고위원을 한다는 자의 수준입니다. 그런 자의 이 뭐랄까? 정무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가 또 이 434억 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당이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 위헌 소송이 아니라 위헌 심판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민석이가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인가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준이 그냥 그렇습니다. 위헌 심판을 위헌 소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이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글쎄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을까? 김민석이는 과연 법조문을 한번 읽어봤을까? 김민석이는 과연 기존 판례를 한번 살펴봤을까? 대체 김민석이는 뭘 믿고 뭘 알면서 이런 소리를 늘어놓을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민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4억 원 반납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여부를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개인 귀책 사유가 이 대표를 후보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434억 반납 이슈는 논리적 퍼즐에 분명히 뚫려있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세는 의미도 없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100% 위헌 소송이 걸린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뭐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뭐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김민석의 정말 그야말로 개인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25일 날 위증교사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김민석이한테도 일종의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실성은 없고 김민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대중적 인지도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원체 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김민석이도 어떻게 개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의 이렇게 지명을 받아서 이재명의 대리인으로서 또 이 당권 내지는 차기 대권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김민석이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김민석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435억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의원직이 날아갔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을 내는 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존 판례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헌심판 이제 결정례인데 2016년 9월 29일 날 선고된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헌심판은 왜 신청이 됐느냐라고 하면, 어떤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기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그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여러분들 이 이재명이의 부인 김혜경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지금 현재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후보자의 기부행위입니다. 그래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 기탁금 그리고 선거 비용 이걸 갖다가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니 배우자가 한 걸 갖다가 후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이거는 자기 책임 원칙에, 그리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 청구인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위헌심판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식으로 답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김민석 주장에 따르면 뭡니까? 이재명이 잘못한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선거비를 갖다가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얘기한 취지는 김민석과 다르지만, 서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니 그 선거법 위반은 이재명이가 성남 시장 시절에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보전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서른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어떤 거를 했는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비판받는, 그렇게 해서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에 나가겠다고 그 의사를 밝힌 뒤에, 그리고 또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누구나 이재명이가 다음 대선을 꿈꾸고 있다, 대권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자가 여러분들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다 끝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성남시정 시절에 했다고 하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이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재명이 잘못한 건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례를 찾아봤습니다. 결정 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선 무효 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그 사유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소속 정당이란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 운명 공동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선거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거 운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비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그 보조금을 써가면서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선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에 해당하는 그걸 갖다가 위배되는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판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 운명 공동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이건 불이익한 처우도 아니고, 이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김민석 같은 자들은, 서른 같은 자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 자들은 뭐랄까 지금 현재 이 집권할 준비가 됐느냐, 집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김민석의 주장이 이거 연좌제다, 이런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위헌이다 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에 그 헌법상으로 봤을 때 그 위헌 아니다, 연좌제 아니다, 뭐냐, 자기 책임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 무효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 무효 조항에 의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에 임하여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선거에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선 무효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사례하고 해당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고, 기왕의 선거가 당선이 안 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혹시나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선거 운명 공동체인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선거법상으로 그 선거비 보존받는 거를 국고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례입니다. 심판례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같은 자들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엄살을 피고 있다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만 해도 250만 명입니다. 더 정확히는 250 몇만 명이 될 텐데, 여러분들 권리당원이라는 건 뭡니까?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권리당원들이 1인당 당비를 1,000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들 1,000원씩만 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내는 당비가 얼마냐? 왜냐면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당비를 당연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령당원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소위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당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가라로 올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250만 권리당원들이 한 달에 1,000원씩 낼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비 수입은 연 300억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권리당원들이 우리 당이 망가지는 거, 우리 당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거, 파산지경에 빠지는 거, 그거 막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씩만 더 내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1년 당비 수입이 600억이 되는 겁니다. 434억 플러스 지연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김민석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이재명을 옹호하고 싶든지 이재명을 비판하고 싶든지 간에 정말 제대로 된 근거와 이런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를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다. 물론 김민석 이런 자들한테 정치인의 자세를 알려줘봤자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그 다음에 채널 구독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